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인 이사 선임 등을 놓고 주주들과 노동계, 시민사회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합작법인이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인 설립 등기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사 선임을 둘러싼 노사정 사이의 갈등입니다. 2대 주주인 현대차가 추천한 박모 이사에 대해 노동계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가 요구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현대차가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부정비리 인사가 어떻게 이 미래지향적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대표이사로 적당하다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발기인 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거쳐 1, 2, 3대 주주가 이사들을 추천한 만큼 선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각 주주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맞다. 여기에 대해서 적격이자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출범도 못하게 됩니다. 각 주주들이 책임지고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광주시는 주주들과 시민사회에 대한 설득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광주 글로벌 모터스 법인 설립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하반기 자동차 공장을 착공하기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광주시가 시민사회와 노동계 그리고 주주들 사이에서 얼마나 행정력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원전 6개와 맞먹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전남형 일자리 모델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광에서 신안 진도까지 풍력발전 대상지 해안선만 3,457km에 달하는 전라남도. 전남의 해상풍력 잠재량은 12.4기가와트, 전국 33.2기가와트의 37.3%로 가장 많습니다. 국내 풍력 발전의 최적지로 검증된 이곳이 앞으로 전남의 미래 신성장을 이끄는 핵심 발전단지로 조성됩니다. 이미 TF팀을 꾸린 전라남도는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포스코 등 대기업을 비롯해 20여 개 중견기업과 활발한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풍력 단지는 총 한 8.2기가와트 정도의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한 1기가와트가 원자력 발전소 그 1기에서 생산하는 전력하고 좀 맞먹는 수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 그다음에 노사,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협력이 지금 오는 2029년까지 민간 투자를 포함한 48조 5천억 원으로 관련 기업 유치와 설비 부품단지 조성, 지원부두 건설 등이 함께 추진되면 일자리 4,000개와 간접 고용 11만 3천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투자가 46조 원에 달해 투자 성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올 연말에 확정될 제9차 국가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3기가와트 이상이 반영돼야 한전의 선로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전력망 개통 연계를 위해서는 올 연말에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민간 발전사의 발전 용량이 반영돼야 됩니다. 최소 3기가와트 이상 규모가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 발전 사업자의 사업 의향을 파악하여 산업부와 한전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전례가 없는 사업인 만큼 각종 규제를 풀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남의 미래를 밝혀줄 블루 이코노미의 6개 프로젝트 가운데 전남의 획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선택받은 블루에너지 해상풍력발전. 전남현 상생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기업 유치라는 큰 산만 넘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MBC 뉴스 소익수입니다.
연휴가 끝난 오늘 출근길은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현재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가운데 여수 등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빗방울은 오전 중에 그칠 수도 있지만 비구름대가 더 강하게 발달할 경우 오후까지도 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특히 출근 시간대에는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도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강한 일사로 인해 기온이 높게 올라 덥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전남 지역도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를 밑돌겠고 낮 기온도 점점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주요 범죄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강절도 등 중요 범죄 신고 건수는 34건으로 지난해 43건에 비해 21% 줄었고 교통사고 건수도 하루 평균 12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 비해 24%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중요 범죄 신고는 지난해에 비해 7% 줄었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일본차 업계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된 외제차 487대 가운데 일본 차는 20넉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달인 6월에 70대 신규 등록된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불매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일부 일본차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 국면 때문에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를 지내고 여야 정당이 서로 다른 민심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추석 민심 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민주당은 조국 블랙홀 빠져나가라. 자한당은 조국 사태가 추석 민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권의 민심 해석이라는 게 재논의 물대기식인 경우가 많아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칸타코리아에서 추석을 앞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유의 수준인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 민주당 31.3%, 자한당 18.8%로 두 당 모두 동시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응답은 38.5%로 대폭 늘어났다라는 거죠. 네. 이것이 아마 추석 민심의 핵심, 즉 어느 정당도 국민의 마음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정기 국회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조국 장관 입각을 놓고 이 야당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조국 국회로 만들겠다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장 내일이죠. 17일부터 교섭 3단체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23일부터 26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국 국회가 되면서 국회가 다시 한번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는 거 아닌가, 조국 2라운드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논란의 중심이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로 이동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잠시 휴지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기국회는 시작하지만 조국 논란이 또 언제 검찰발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이 조국 정국이 이 법안들 처리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지금 3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검찰법 개정안, 그리고 법사위에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법안 3개 법안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선 조국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든지 고위공직자 수사처 같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자유한국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요. 선거법은 극렬하게 저항했던, 반대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역시 심사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3개월, 즉 90일을 법사위에서 다 소진한 다음에 심사 없이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상 첫 500조 원을 넘은 내년 예산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안 처리가 순탄치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도 조국 논란 관련해서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 네. 10월 22일에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과 관련된 정부 시정연설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현재 약 513조 원대의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일본 경제보복 대책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469조보다 무려 9%포인트 지금 증액된 상황이고요. 네. 3년 전에 400조였는데 불과 3년 만에 100조가 늘어났다는 거죠. 너무 가파른 재정 팽창 아니냐라는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고요. 네. 그럴 경우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당연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생 관련한 법안들, 특히 5.18 관련한 법안들도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민생 관련 법안 우리 지역 관련된 게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된 예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관련된 예산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5.18 관련 법안들의 경우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방위원회 소위에 지금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집권당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5.18 역사왜곡 특별법 그리고 공법단체와 관련된 5.18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들이 모두 지금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 관련해서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직 조합장이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황영희 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59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합원 4명에게 123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에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었습니다.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산화한 고 표정두 열사의 추모비가 이번 주 호남대 쌍촌 캠퍼스에서 5.18 기념공원으로 옮겨집니다. 표정두 열사 추모사업회에 따르면 광주시와 5월 단체 등은 옛 호남대 쌍촌 캠퍼스에 방치돼 있던 고 표정두 열사의 추모비를 이번 주 5.18 기념공원으로 옮기고 오는 18일 오전 기념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지난 1987년 서울에서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고 표정두 열사의 추모비는 호남대 쌍촌 캠퍼스가 이전하면서 이전 대상지를 찾지 못해 표류하다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표 열사를 호명한 이후 2년 만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서남 해역에 서식하며 종종 사체로 발견되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는 국제 멸종 위기종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조사된 개체수의 3분의 1이 넘는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지만 이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소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해수욕장. 지난 10일 이곳에서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올해 여수에서 발견된 것만 벌써 4마리째.
지난 5년간 신고된 상괭이 사체는 5,300여 마리로 2011년 파악된 전체 개체수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서남해에 주로 서식하는 토종돌고래 상괭이는 국제 멸종 위기종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7년간 서해 상괭이 개체수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도 해변가나 어민들 그물에서는 상괭이가 수시로 죽은 채 발견됩니다. 조업 중 발견된 사체를 신고하지 않고 바다에 버리는 경우도 많아 집계되지 않은 사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말고도 어민들 입장에서 많이 볼 건데 신고가 많이 되지 않아요. 신고를 하게 되면 또 시간적인 걸 많이 소요됩니다. 해경에 줘서 구멍해야 되지. 그게. 국립수산과학원은 상괭이가 죽는 원인 중 하나로 혼획을 꼽습니다. 고래류인 상괭이는 수면으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하는데 물고기와 함께 어구에 걸리면서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해 질식사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어획량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상괭이가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든 어구가 개발 중이지만 실제 어업 현장에 적용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는 고래가 안 죽도록 이 방법을 적용해서 고기를 잡으시오라고 명령을 내리기가 쉬운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업인들이 바로 어획량이 줄어들면은 그걸 다 보상을 해내라. 이런 식의 접근이 우리 곁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는 토종돌고래 상괭이. 상괭이 보호에 대해 우리 사회에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버려진 반려동물이 최근 6년 동안 3만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금주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서 버려진 반려동물은 3만 510마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에서는 1000여 마리, 전남에서 4200여 마리 등 모두 5300여 마리가 안락사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2호선 기공 디자인 비엔날레 제주 노선 전면 중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2호선 기공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7년 논란 끝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첫 삽을 떴습니다. 총 3단계에 걸쳐 개통되는 2호선은 2025년 최종 완공될 예정인데요. 순환선 38개의 정거장을 한 바퀴 도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시내버스 환승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면 앞으로 광주 시내 거의 모든 곳을 30분 이내로 다닐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도 2호선 생긴다. 17년 동안 논란이 있었다니 진짜 그때 만들었으면 이미 우리가 타고 다녔겠지. 2호선에 대한 기대감과 오랜 시간 논란으로 지체된 탓에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시민들 사이에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착공에 들어간 만큼 안전한 2호선이 만들어지길 바랐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55일간의 화려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비엔날레에서는 디자인 혁명을 이끌었다는 독일 바우하우스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와 미래의 디자인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50개 나라에서 650명의 디자이너와 12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1000점이 넘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비엔날레 이번에도 예쁜 듯? 나랑 제발 가주면 안 돼? 개막 전부터 누리꾼들의 이목을 단단히 사로잡은 디자인 비엔날레. 올해는 다음 달 31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은 물론 문화전당과 디자인센터 등에서도 특별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노선들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도 화제였습니다. 무안과 제주 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나와 TA 항공사는 구조조정과 적자를 이유로 다음 달부터 제주 노선을 전면 폐쇄할 방침을 내놨고요. 제주항공이 임시 운항하는 노선도 다음 달이면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왜요? 무안에 제주도 없어지면 제주도 못 가? 급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한 누리꾼들은 제주 노선 중단이 현실이 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제주 지역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변환소 사업과 관련해 예정 지역인 완도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국가 사업이라는 의지가 확고해서 향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전이 완도군에 200메가와트급 변환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제주 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과 완도 지역 취약 설비 보강을 위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지금도 저희가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완도 주민들이 한전의 변환소 사업을 처음 접한 건 2017년 초. 완도군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를 압축하는 등 절차에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완도군이 아니라 제주를 위한 사업이란 인식이 커지면서 백지화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완도군과 시민사회단체 마을 대표로 구성된 범완도군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무조건 변환소 반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 부지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모든 자연불학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한전에서 후보지를 결정한 마을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범대책위원회에서 결론을 난 것을 행정에서는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그 반대의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반대 활동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명시된 완도 변환소 사업 완료 시점은 내년 말입니다. 시일이 촉박해 더는 사업을 늦출 수 없다는 한전의 입장 속에 완도군 범대위는 추석 이후 본격적인 반대 여론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임대 사업자와 임대주택의 신규 등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광주에서는 73명, 전남에서는 97명이 신규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광주에서는 5.8%, 전남에서는 41.2%가 각각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지난달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광주가 146가구, 전남이 185가구로 전달보다 광주는 30%, 전남은 110%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 호남 고속철 개통 이후 KTX 정차역에서 배제됐던 장성역 정차가 4년 만에 재개됩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20분 KTX 하행선을 시작으로 상행과 하행 등 하루 4편이 장성역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장성구는 내일 KTX 재정차를 환영하는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지난 2015년 4월 호남 고속철 개통과 함께 장성역을 고속철 정차역에서 배제했다가 4년여 만에 재개했습니다. 외국인 프로축구 선수가 전 소속 구단인 광주FC와의 합의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김동관 판사는 프로축구 올리비에르 본주 선수가 광주FC를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지급 소송에서 본주에게 합의금 5만 5천여 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광주FC에서 활동해온 본주는 광주FC가 지난해 여름 새로운 외국인 선수 영입을 위해 합의금 지급과 함께 타리그 이적을 제안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성남FC로 이적했는데 이후 광주FC가 해외 리그가 아닌 국내 리그로 이적해서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합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